아니, 어디서 냄새 나지 않아? 찌린내 같은 거. 저기서 나는 거 같은데. 회사 로비에 무슨 저런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가 앉아있지? 뭐야? 설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설마 뭐지? 로비 관리인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혹시 이 회사에 제 아들이 다니는데 두고 간 게 있어 가지고 왔어요. 혹시 전화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저는 제 핸드폰을 보여주며 두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둘은 저를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내더군요. 로비에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젊은 사원 두 명은 당황해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꾹 집어넣고 누구신지 몰라서 힘들겠다고 하더군요. 요즘 신종사기도 많은데 죄송하다며 리셉션 데스크 담당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황급히 도망가더라고요. 할 수 없지 하고 한숨을 쉬고 기다리니 로비 담당자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서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만석군이라고 하죠. 한 회사를 일군 창업자 최영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투자자로 활동하고 아들에게 회사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소박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돈이 있는 티를 잘 안 내고 다니긴 하지만 암으로 1년 정도 투병을 하느라 요즘 몰골이 말이 아니긴 했지만 급하게 계약 서류를 두고 간 아들에게 서류 전달 좀 할 겸 오랜만에 회사 한번 둘러볼 겸 나온 회사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고 댓글을 통해 좋은 조언을 주시면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다른 점은 눈이 펑펑 내려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항암 치료 후 집에서 요양 중이던 저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암 진단을 받고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 뒤 저의 아침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는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M&A 계약 관련 서류를 제가 실수로 집에 두고 왔어요. 지금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 중이라 제가 직접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비서도 아파서 갑자기 병가를 내서 다른 사람을 보내긴 했는데 또 사고가 났대서 혹시 서류를 가정부나 운전기사에게 부탁해서 가져오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락이 따로 안 되네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성사된 2조 원 규모의 해외 인수 건이었죠. 그러한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엔 제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가져다 주마. 저는 어제 저녁 계약이 잘 체결되면 회사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웃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랜만에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기분이 좋았습니다. 1년 만에 내 회사에 가는 거니 조금 설레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려 옷장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맞춤 정장들이 더 이상 맞지 않았던 겁니다. 1년간의 투병 생활로 제 몸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의 옷들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지. 급하게 장롱 구석에서 오래된 점퍼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지금의 제 몸에는 이게 딱 맞았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운동화로 간단히 차림을 맞췄습니다. 거울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평소에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서류만 전달하면 되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회사로 가죠. 하지만 운전기사마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김 기사였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간다던 제 모습도 놀랍고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 가자는 말에 김 기사답지 않게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급해서 그러리라 간파하고 따로 묻지 않고 출발하더군요. 주차를 하고 김 기사에게 잠깐 주차장에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로비로 올라가려 하자 처음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주차장 보안요원이 재빠르게 제 앞을 막더군요. 15년간 이 회사를 이끌었던 회장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제 모습이 달라지긴 많이 달라졌나 보다 싶었네요. 어르신,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주차장 보안요원을 보니 30년 일하던 낯익은 친구입니다. 눈보라를 계속 맡으며 씨름하느니 보안요원이나 절 위해서 재빨리 제 신분을 밝히는 게 나을 것 같더군요. 접니다. 최영석 회장. 제가 많이 달라 보이죠? 주차장 보안요원은 눈이 커다래져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프시다더니 못 뵌 사이에 왜 이리 마르셨습니까? 제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이 회사에 30년이나 있었는데 오래 일한 친구도 못 알아볼 정도로 투병 생활 동안 제 모습이 많이 달라졌나 보다 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보안요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경험은 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 마침 출근 시간이 겹쳐 많은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봐, 저 할아버지는 뭐지? 설마 주가 폭락한다고 항의하러 온 개미 투자자 아냐? 에이. 그러고 보니 요즘 우리 회사 주변에서 자주 보이던 노숙자 아닌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 주변의 노숙자들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직원들인가 싶다가도 이 회사 들어올 정도면 제 얼굴은 모를 리 없을 텐데 옷차림 하나 바뀌었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썰미도 없고 예의도 없는 직원들이 많으니 인사과 팀장이랑 한번 면담을 해야겠다 생각하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오다 보니 배터리를 확인을 못했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빌리지 않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로비의 안내데스크는 잠시 비워져 있었고 저는 근처에 있던 두 젊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회사에 제 아들이 다니는데 두고 간 게 있어 가지고 왔어요. 혹시 전화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로비에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젊은 사원 2명은 당황해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꾹 집어넣고 누구신지 몰라서 힘들겠다고 하더군요. 요즘 신종사기도 많은데 죄송하다며 리셉션 데스크 담당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황급히 도망가더라고요. 그중 한 직원은 제 지난해 마지막 면접에서 제가 직접 뽑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고 열변을 토했던 청년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는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지 하고 한숨을 쉬고 기다리니 로비 담당자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서 나가세요. 접니다. 자세히 보세요. 로비 담당자가 어리둥절하며 제게 다가오더니 절 알아보고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회장님,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멀리서 봐서 못 알아뵀네요. 도망가던 젊은 사원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회장님이래. 아니, 그럼 아들은 사장님이란 거야?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사장님이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가서 제가 직접 전달하려고 왔지요. 로비 담당자는 직접 엘리베이터 앞까지 저를 데려다 드리고는 정말 자기가 대신 안 가져가 드려도 되냐고 계속 묻더군요. 저는 괜찮다며 담당자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한 후 회의실 쪽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더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타자 모두가 구석으로 물러나더군요. 한 여직원은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폰을 주워주려 하자 여직원은 놀라 겁먹은 표정으로 재빨리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온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야, 보안팀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저분이 듣겠어.
근데 왜 저런 사람이 임원층 가지? 아직 제 지문이 남아 있었는지 보안문도 프리패스로 들어가졌습니다. 임원회의실 층에 도착했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신입사원 교육실도 같이 붙어 있었는데 마침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실력과 인성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순간 저를 본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신입사원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부적절한 복장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회사의 품위를 생각하셔야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직접 만들었던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은 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를 내며 과장을 불렀습니다. 내 얼굴을 자세히 봐라. 과장은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놀라서 회장님 왜 이리 야위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1년 만에 사람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겉모습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죠라고 과장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회사를 가서 그런지 길이 헷갈려 다른 직원들에게 길을 물었지만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더군요. 임원회의실이요? 아마 끝쪽일 겁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안내 데스크에 가보세요. 그들의 말투엔 불편함과 귀찮음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몇몇은 저를 아예 무시하며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입고 회사에 왜 왔대? 저 사람 직원도 아닌 것 같은데 경비 면접도 여기서 보나 봐?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약간은 씁쓸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니 이번 인사과 과장에게 심할서를 쓰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아까 로비에서 이상한 사람 봤어. 낡은 가방에 헐렁한 옷 입은 그 사람. 봤지. 왜 저런 사람이 여기에 온 거야? 기분이 나빴지만 참으면서 회사의 인재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회사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임원회의실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임원 전용 구역입니다. 처음 보는 임원이었습니다. 아, 작년에 스카웃했다던 그분인가 보군요 라고 말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회의실에서 나온 제 아들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고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걸 두고 가셨습니다. 아들은 절 발견하더니 놀라서 채통이고 뭐고 달려오더군요. 아이고 회장님, 먼 길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놀라서 달리는 모습을 보니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근처 직원들에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신입사원들은 뭐지? 하고 웅성거렸고 임원들도 저를 보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몸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들의 반응은 한편으로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겉모습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다니. 며칠 뒤 저는 회사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태도와 진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몇몇 직원들과 개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들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 로비에는 큰 글씨로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신입사원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 회사 회장이 아니라 정말 떠돌던 노숙자였다면 이랬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엔 정신을 차렸는지 근처 노숙자 무료급식소에 봉사를 하는 사원들도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 제가 가끔씩 허름한 옷차림으로 회사를 가보곤 하는데
이제 회사 사람들이 귀신같이 저희 존재를 찾아냅니다. 암 치료도 끝나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경험이 제게 인생을 바라보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선을 바뀌게 한 계기였지요. 저는 회사를 다시 복귀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 평가 체계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이나 직위가 아닌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둘째, 우리 회사의 모든 임원진은 한 달에 한 번씩 일반 직원으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로비에서 겪은 일들이 우리 회사의 현 주소를 정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셋째,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전 직원의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에게 전화도 빌려주지 않았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전에 저는 회장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회장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제 아버님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회의할 때 직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은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매달 있는 역지사지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임원진들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임원들도 점차 그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암이 완치되었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더라도 차 한 잔의 명상보다는 젊을 때부터 일구어낸 이 회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실력을,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들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려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일 겁니다. 다만 제가 이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정말 무일푼의 노인이었다면 받았을 무시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은 더 봉사를 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시받으면서 느낀 씁쓸함과 통쾌하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거칠에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사건을 계기로 아이러니하게 사람을 더 못 믿게 되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댓글을 통해 좋은 조언을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